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치열하게 경쟁하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여성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여성들에게 빛나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 속에서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마주치는 모든 일을 잠시 멈추게 하고 귀 기울이게 만들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맹목적으로 좇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고요한 평화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며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와 밝은 빛 모두를 끌어안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회의 끝없는 경쟁 구도에 밀어넣지 않는 바로 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가 강요하는 규범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걸을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본질과 내면의 자유에 닿을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매력을 만들어내는 7가지 비밀스러운 에너지에 대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강력하고 경쟁적이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마음마저 움직이는 힘. 이것은 단순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비법 목록이 아닙니다. 무엇이 한 여성을 타인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경쟁하지 않기에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성, 그녀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비밀 에너지, 침묵의 힘. 내면의 평화가 밖으로 번져나갈 때 어떤 소음이나 과시도 필요 없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하지 않는 여성이 뿜어내는 침묵의 에너지입니다. 그녀가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에 들어설 때 굳이 많은 말을 하거나 시선을 끌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주변의 공기는 마치 밀도가 달라진 듯 차분해집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치 그녀의 내면에 깃든 고요함이 조용히 퍼져나가 그 공간 전체를 감싸 안는 것처럼 말입니다. 칼 융은 내면의 고요함은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의 자기와 연결될 때 찾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란 우리 정신의 중심이자 빛과 그림자가 화해하는 장소입니다. 이 자기에 닿은 여성은 더 이상 에고가 만들어내는 유치한 게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 얻고 잃는 것, 칭찬과 비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자신을 저울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들뜨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평화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끌벅적한 명절의 가족 모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 그녀는 그저 온화한 미소와 함께 조용히 앉아 인내심을 갖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에서든 이기기 위해 끼어들지도 점수를 따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그 평온함이 주변 사람들마저 천천히 말하게 만들고 부드러운 말투를 쓰게 하며 더 온화한 단어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의 에너지가 모임의 분위기 전체를 조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스러운 에너지의 역설입니다. 그녀가 경쟁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 가장 매혹적인 존재가 됩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직함과 타인의 시선, 칭찬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비교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여성은 목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누구든 그 곁에 다가온 사람은 잠시나마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생기를 되찾는 것을 느낍니다. 융심리학에서 이 상태는 존재의 에너지라고 불립니다. 경쟁하지 않는 여성은 누구보다 위에 서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비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치 계곡에 우뚝 솟은 산처럼 존재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뽐내지도 않지만 바로 그 부동의 고요함이 구름과 바람을 자신의 주위로 모여들게 만듭니다. 어둠 속의 촛불을 떠올려봐도 좋습니다. 그 촛불은 다른 촛불의 빛을 가리기 위해 타오르지도 그 자리를 뺏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을 발함으로써 방 한 구석을 밝히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경쟁하지 않는 여성도 이와 같습니다. 그녀는 빛의 전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은은한 존재감은 다른 이들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여성의 곁에 있어 본 적이 있다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녀의 매력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경쟁하지 않아도 온전하다는 단순한 진실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런 여성은 항상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겠지요. 순간적으로 눈에 띄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근원적인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바로 내 안에서도 찾을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녀 곁에서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경주에 대한 피로감도 없습니다. 오직 편히 쉴 수 있는 정박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공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흉내낼 수도 빌려올 수도 없는 진정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여성이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해 경쟁을 멈출 용기를 낼 때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었을 때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봅니다. 그녀가 더 이상 이기려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녀가 빛을 좇지 않을 때 빛이 스스로 그녀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내면적 끌림의 역설입니다.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그녀는 더 자연스러운 중심이 됩니다. 이런 여성은 지친 배들이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하는 조용한 항구와 같습니다. 영원히 닻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도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잔잔한 물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비밀 에너지, 자기다움의 힘. 나만의 방식으로 가치를 정의할 때, 고요함이 한 여성을 어떤 경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매혹적인 존재로 만든다면 자기다움의 에너지는 그 매력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립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존재 안에서 평화롭게 머무는 것을 넘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잣대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칼 융은 이를 개성화의 여정이라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고 본연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살아갈 용기를 낼 때 시작됩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그녀는 더 이상 좋은 여자란 이래야 한다. 혹은 행복한 여자란 저래야 한다와 같은 규범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성공 공식들을 따르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무엇이 의미 있는지, 무엇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직접 선택합니다. 융이 말했듯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정해진 나이에 결혼하고 직장에서 성공해야 하며 안정적인 삶이라 불리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수많은 이정표들에 대한 끝없는 기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더욱 무겁습니다. 얼마나 예뻐야 아름답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이 늦어지면 실패한 사람처럼 낙인 찍히기 쉽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면 유별나다는 시선을 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자기다움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경주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길은 남들과 다른 직업일 수도, 다른 생활 방식일 수도, 혹은 그저 다르게 살아가는 태도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부와 명예를 찬양할 때 그녀는 소유보다 경험에 집중하는 미니멀리즘을 선택합니다. 친구들이 더 큰 집을 자랑하며 경쟁할 때 그녀는 책으로 가득 찬 햇살 드는 작은 공간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대다수가 유행하는 패션을 좇을 때 그녀는 최신 스타일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맞는 스스로가 편안하고 자신감을 느끼는 옷을 입습니다. 제가 알던 한 대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동료들이 서둘러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녀는 유학을 떠나 연구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런 여자는 늙어서 고생한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그녀는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어 건강하게 세계를 누비며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 세계 각국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녀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는 그녀에게 전통적인 결혼이 주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충만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 여성이 사회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때 더 이상 사회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강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이 정해진 목적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강은 중간에 멈춰서 거대한 호수를 이루고 그 주변의 모든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강은 험준한 바위산을 휘감아 돌며 장엄한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비록 바다에 닿지 못했더라도 그 강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가치를 지닙니다. 자기다움의 힘을 가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군중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필요가 없으며 그녀의 선택은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독특한 풍경과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사회의 규범에 섞이려 애쓰지 않을수록 그녀는 더욱 돋보입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을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닮으려 하지 않을수록 그녀는 인생이라는 교향곡 속에서 유일무이한 멜로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녀를 결코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어떻게든 잘 맞춰 살아가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감히 다르게 살기를 선택한 여성은 그 자체로 자유의 상징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남들과 다르다고 느껴왔다면 그것을 단점이라고 서둘러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로 그 다름이야말로 당신을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 비밀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경주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제할 수 없는 자기다움이라는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다움의 에너지, 사회가 가치를 결정하도록 두지 않고 스스로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이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게임의 밖에 있기에 그녀는 자유롭고 스스로 빛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 에너지, 거절의 힘.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자기다움의 에너지가 그녀를 자신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게 한다면 거절의 에너지는 그 자유가 외부의 힘에 의해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견고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경쟁하지 않는 여성은 수동적이거나 야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엇이 자신의 것이고 무엇은 자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인지를 아는, 즉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가 무의미한 경쟁에 낭비되는 것을 막습니다. 칼 융은 성숙한 자아란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과 타인에게 속한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아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미성숙할 때 우리는 외부의 기대와 요구에 쉽게 휩쓸려 자신의 것이 아닌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개성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여성은 자신의 존재 중심에 바로 서는 법을 배우고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무엇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덫인지를 구분하며 현명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힘은 거절하는 능력으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단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참여하는 직장 내 뒷담화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결국 자신을 피곤하게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행처럼 번지는 사교 모임 초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결국 둘 모두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감정의 짐을 떠안기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정된 에너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여성의 매력은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한 타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 멈추고 선택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거절할 용기가 있다는 것은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종종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여성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경쟁하지 않는 에너지 속에서 성숙해진 여성은 만약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면 그렇게 얻은 호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융이 말했듯 경계는 타인을 밀어내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다. 그녀가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낼 때 그녀는 동시에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매혹적인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확고한 경계에 도전의식을 느끼는 동시에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가 차갑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계속해서 창조하고 사랑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내면의 불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여전히 모두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배우는 세상에서 감히 거절하는 여성은 희귀한 자유의 현신이 됩니다. 시끄러운 경쟁의 세계에서 그녀의 거절은 가장 강력한 자기 긍정입니다. 그녀는 다른 누군가의 게임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게임판에서 스스로 걸어 나옴으로써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쟁하지 않는 에너지의 비밀입니다. 매력은 정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한 영혼의 온전함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비밀 에너지, 치유의 힘. 어둠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 자신의 경계를 세우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익힌 여성은 이제 더 성숙한 단계에 이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마주하여 힘을 찾아낼 용기를 갖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시험입니다. 어둠은 종종 우리를 두렵게 하고 도망치고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녀가 그 어둠과 함께 앉아있을 용기를 낼 때 그녀는 자신의 상처 조각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그녀를 독보적으로 만들고 경쟁 없이도 매혹적으로 만드는 비밀 에너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융심리학에서 그림자란 무의식 속에 억압된 자신의 일부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분노, 질투, 심지어 우리가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욕망까지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려 했을 때 그 그림자는 오히려 왜곡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맹목적인 경쟁심, 자기 파괴적인 습관, 또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 폭발처럼 말이죠. 하지만 경쟁하지 않는 여성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차분히 마주하고 그것을 성장과 깊이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소셜미디어가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빛나고 아름답고 성공하고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라고 부추기는 오늘날 자신의 어둠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여성은 극히 드뭅니다. 그녀는 인정을 받기 위한 경주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경쟁자를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가장 단단한 영혼마저 흔들기에 충분한 조용한 자기력입니다. 융은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남성들이 그런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 앞에서 자신들의 그림자 또한 빛을 받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심리 상담실의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한 여성이 분석가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폭풍 같은 세월의 흔적, 깨어진 결혼, 배신,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괜찮은 척했지만 그런 척하는 것이 고통을 더 깊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숨기는 대신 잠 못 이루던 밤과 눈물, 무력했던 순간들을 빛 속으로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분석가는 그곳에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그녀를 잠식하지 않고 조용한 힘을 위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지쳤지만 빛나는 그녀의 눈빛, 연약함과 회복력이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그 존재감. 경쟁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려는 그녀의 의지는 다른 이들을 멈추게 하고 귀 기울이게 하며 이유 없이 매료되게 만드는 비범한 존재감을 부여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어둠은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빛을 이루는 바로 그 재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실패와 상실, 상처를 두려워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차분히 받아들입니다. 연약함에 닿아봐야만 진정한 회복력의 토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존재를 희귀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할 만큼 강력한 진정성. 모두가 밝은 가면을 쓰고 있는 세상에서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는 침묵의 힘이 됩니다. 그 힘은 과시할 필요도 끝없는 경주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면에서 솟아나 주변 사람들을 느리게 만들고 귀 기울이게 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자기장처럼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경쟁하지 않는 여성의 비밀입니다. 그녀는 남을 능가하려 애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승리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에너지, 연결의 힘. 남을 밟고 일어서는 대신 함께 일으켜 세울 때. 한 여성의 매력이 언제나 그녀 개인의 빛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이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에너지, 경쟁하지 않는 여성이 가진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녀는 타인을 넘어서야 할 경쟁자로 보는 대신 보살펴야 할 씨앗으로, 제자리에 놓여야 할 퍼즐 조각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그림 전체가 완성되도록 돕습니다. 경쟁과 질투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는 평화와 영감, 안전함과 성장하고 싶은 동기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희귀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이를 양육자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여성은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남보다 위에 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너그러움이 조용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자기력을 만들어냅니다. 한 미디어 회사에 여성 팀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팀이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직접 이사회 앞에서 발표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회를 잡는 대신 그 기회를 젊은 팀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날 저녁을 할애해 그를 코칭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표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고 모든 인정은 그 팀원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억한 것은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뒤편에 서서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를 지켜보던 팀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내세워 경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여성들 속에서도 이 에너지를 발견합니다. 동생이 자신보다 더 잘 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대신 가르쳐주는 언니. 자신만의 노하우를 비밀로 간직하는 대신 동료와 나누는 직장인. 자녀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강요하는 대신 다른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 어머니. 이 작은 행동들이 거대한 울림을 만듭니다. 한 여성이 경쟁을 멈출 때 그녀는 연결과 지지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여성이 있는 팀이 언제나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도록 유지하는 차축과 같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들이 신뢰하는 다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이기기 위해 싸우지 않을 때 그들은 가장 큰 승자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팀과 오래가는 관계,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기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숲속의 거대한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화려한 꽃을 피울 필요도, 작은 나무들과 키를 겨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넓은 그늘을 만들어 쉼터를 제공하고 깊은 뿌리로 물을 끌어올려 땅을 비옥하게 하며 어린 싹들이 자라고 새들이 둥지를 틀고 온갖 생명체가 번성하도록 돕습니다. 거대한 나무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빼앗지 않지만 그 조용한 존재만으로 하나의 생태계 전체를 지탱합니다. 연결하는 여성도 이와 같습니다. 그녀는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며 보살피고 일으켜 세우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주변에 번성하는 삶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곁을 떠날 때 당신은 자신이 더 강해졌다는 특별한 감정을 안고 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믿게 되는 힘을 말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 에너지, 창조의 힘. 경쟁하는 대신 만들어낼 때,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법을 배운 후 경쟁하지 않는 여성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섭니다. 그녀는 이제 단지 양육하는 것을 넘어 창조합니다. 그녀의 가장 위대한 비밀 에너지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차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것을 열어젖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창의성은 그녀만의 독특한 표식이 됩니다. 융심리학에서 창의성이란 단순히 예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깊은 상징과 원형이 잠들어 있는 영역인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경쟁하지 않는 여성은 달코 다른 길을 따라가는 대신 이 내면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 자신만의 것을 탄생시킵니다. 그녀는 직함이나 스포트라이트,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세상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능력, 즉 다른 사람의 개임에 갇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수많은 길을 봅니다. 융은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놀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자유롭게 놀고 실험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자유를 유지합니다. 코코 샤넬이 아주 선명한 예입니다. 그녀 시대의 패션계는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를 만드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샤넬은 그 경주에 참여하는 대신 미니멀하고 우아하며 편안함과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기준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기준 자체를 창조했습니다. 그 차이가 그녀를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으로 만들었고 경쟁하지 않는 여성이 가진 창조적 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창의성은 비즈니스나 예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삶 속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자녀를 무자비한 입시 경쟁 시스템에 밀어넣는 대신 아이가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창조하는 어머니, 결혼 생활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대신 가정을 두 사람 모두의 목소리가 들리는 대화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아내, 차트 순위에 연연하며 인기를 좇는 대신 묵묵히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하여 훗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예술가. 진실은 창조적 에너지는 언제나 내면의 자유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여성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인정해 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자기다움, 경계 설정, 그리고 그림자 마주하기를 통과한 경쟁하지 않는 여성은 이제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그녀의 창의성은 해방됩니다. 궁극적으로 창조적 에너지는 그녀가 누군가의 몫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비밀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몫을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창조물이야말로 그녀를 자유와 자기력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창의적인 여성이 잊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눈에 띄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탐험할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문과 같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본성 속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과 삶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줍니다. 창조할 자유, 다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자유를 말입니다. 7번째 비밀 에너지, 자유의 힘, 사회적 가면으로부터의 해방. 경쟁하지 않는 여성이 가진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인정받기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녀는 고요함, 자기다움, 경계, 그림자, 그리고 창의성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칼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사회적 가면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합니다.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 규범에 맞추기 위해 쓰는 역할 가면입니다. 착한 딸, 아름다운 아내, 상냥한 동료,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이런 역할들은 우리에게 인정을 가져다 주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경쟁하지 않는 여성은 그 가면을 벗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고 사회의 기대에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매력은 바로 이 자유에서 나옵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억지스럽지 않은 편안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녀는 기쁠 때 소리내어 웃을 수 있고 필요할 땐 침묵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것을 보면 솔직하게 말하고 원할 땐 한없이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항상 상냥한 척하지도 존중받기 위해 완벽함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진정성이 거부할 수 없는 자기력을 만들어냅니다. 자유의 에너지는 일상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회의에서 소신 발언을 하는 여성일 수도 있고 아이에게 엄마도 가끔은 지쳐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어머니일 수도 있으며 억지 미소로 괜찮은 척하는 대신 나 오늘 좀 힘들어 라고 말하는 여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강력한 존재감을 만듭니다. 한 사람이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주는 셈입니다. 칼 융은 자유는 우리 의식의 한계만큼만 뻗어나간다고 썼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여성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가면을 벗어던짐으로써 그 한계를 확장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기대에 쫓기거나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녀는 진정성으로 자신의 삶을 빚어나갑니다. 흥미롭게도 이 자유는 그녀를 무책임하거나 반항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막을 내려놓았기에 삶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경쟁하지 않는 여성은 사회의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게임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 속에서 그녀는 함께 있기 쉬운 사람이 되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자유의 에너지는 평범하면서도 희귀한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대담함이 아니라 매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한 여성은 철의 여인이라는 갑옷을 입지 않고도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성녀가 되지 않고도 온화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완벽한 연인 역할을 강요하지 않고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빛과 그림자, 연약함과 강인함을 모두 가진 채 온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진정성이야말로 비밀스러운 자기력의 핵심입니다. 가면의 세계에서 자유는 희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빛으로 빛납니다. 이 비밀스러운 에너지를 품은 여성은 마치 산속을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시끄럽지도 경쟁하지도 않지만 주변의 생명을 키우고 영원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녀의 매력은 외적인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을 택하고 경계를 세우고 그림자를 마주하며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마침내 가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 여정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경쟁하지 않는 여성이 매혹적인 이유는 그녀가 관심을 끌기 위해 다르게 보이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녀의 진정성은 결코 빌려오거나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서두르는 세상에서 그녀는 느림과 고요함,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그녀를 희귀한 다우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춰보고 격려받고 나 역시 비교하지 않아도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안식처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때 그녀의 존재는 그 어떤 화려한 승리보다도 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작은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쁠 겁니다. 당신의 삶에